안녕하세요. 솔로몬국수입니다. 오늘도 새로 나온 책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우샤 오러의 장편소설 죽음의 로그인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위즈덤 하우스에서 저희 독서 모임에 지원을 해준 책이고요. 요 우샤 오러라는 작가님은 1989년생이시고 타이완 작가이십니다. 상류아이, 우리에게는 비밀이 없다 등을 쓰셨고 2024년 도착하지 못한 소녀들 이란 작품으로 타이완 양대문학상 금전상 최종 후보에까지 오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소설집 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작품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옹기니는 이제 강추아님이신데요. 1367 막내인이라는 그 찬옥게이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도 이분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 작품은 요 뒤에 이제 소개 문구가 있는데 요 소개 문구가 좀 잘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우등생 천신하는 교통사고를 겪은 뒤 죽음의 시그널 검은 안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믿고 따르던 팀장의 몸을 감싼 검은 안개를 발견하지만 그를 살릴 기회는 놓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두려워진 천신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 온라인 게임에 빠진다. 한순간에 부모의 자랑에서 가족의 수치로 굴러떨어진 천신한의 생활 반경은 집에서 자신의 방 안으로 점점 좁아지고 이제 그가 도망칠 곳은 게임 또는 죽음뿐이다. 어느 날 게임에서 만난 명랑하고 다정한 소녀 시리는 천신한에게 곧 게임을 그만두려고 하니 마지막으로 현실에서 만나달라고 한다. 좋아하는 여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천신한은 시리를 만나고 그녀에게서 자신을 고독 속에서 몰아놓은 검은 안개를 발견한다. 천신한과 마찬가지로 현실이 아닌 게임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던 시리를 살릴 수 있는 단서는 게임 속에 있다. 시리가 최근 게임에서 만난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천신한은 유력한 용의자인 같은 길드의 수상한 재력가 황에게 접근하는데 모니터와 책상, 침대가 놓인 안전한 방을 떠나 시리를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 이제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작품 요 뒤에를 보면은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천신한이 그 교통사고를 겪고 나서 이 검은 안개라는 이 죽기 전 사람의 주변에 이렇게 검은 안개가 둘러싸이는 그런 초능력 같은 거를 얻게 돼요. 근데 자신이 그 안개를 본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도 안 믿을 거고 그렇다고 또 이야기 안 하고 그 사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죽는 소식을 듣게 되는 이 천신하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어떤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남자가 죽기보다는 조금 너만의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해가지고 자살하는 생각을 접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게임에 몰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 속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현실세계에서 그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이 게임 속에서 쉽게 이제 빠져들어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곳에서 이 시리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를 천신한이 좋아하게 됩니다. 마침 이 시리가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졌는데 이 시리의 주변에도 검은 안개가 둘러싸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리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했으나 시리는 또 죽게 되죠. 그래서 시리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이 주변을 수색하는 이런 형식의 스토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그 엠번방 사건이 있었잖아요. 타이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이완의 엠번방 사건을 모티프로 해가지고 이 작품을 썼다고 이 작가 우샤오러가 뒤에 옹기니의 말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샤오러가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작가의 말에 보면은 나는 종종 한국 문학에서 귀중한 생각의 자양분을 얻는다.
공지영, 조남주, 홍승희, 정세랑, 최은영, 김초엽, 김영하 등 여러 작가 선생님들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이제 지드래곤의 MMA 무대를 돌려보거나 에스파의 노래를 들으면서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과 부산에서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조만간에도 또 한국을 방문해서 또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옹기니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뭐 장르 소설, 웹소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터너식으로 재미있게 읽고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요, 난다 출판사에서 나온 이원 작가님의 청년이 시를 믿게 하였다라는 책입니다. 이번에 4월 달에 난다 출판사의 시의 적절 시리즈입니다. 이원 시인님은 이슬아 작가님의 남편으로도 알고 있고, 그리고 사진작가, 시인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초판 친필 사인본을 제가 구했고요. 안쪽에는 다 동일합니다. 이원 시인님은 또 사진작가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뭐 시와 에세이도 들어있지만 이렇게 본인의 사진 작품들도 함께 실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시적절 시리즈보다 약간 분량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도 들어가 있는데 책의 금액은 다른 시적절 시리즈하고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달 이제 30일 동안 읽어볼 책으로 구매를 했고요. 처음에 들어가는 작가의 말에 이 부분만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를 믿게 하였다. 약속이 시를 믿게 하였다. 손님이 시를 믿게 하였다. 이팝나무가 시를 믿게 하였다. 사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새가 시를 믿게 하였다. 택시기사가 시를 믿게 하였고 기자가 시를 믿게 하였다. 수학자가 시를 믿게 하였고 책을 읽지 않는 세계가 시를 믿게 하였다. 시집이 보이지 않는 서점이 시를 믿게 하였고 복숭아와 폭죽만큼이나 시가는 청년이 시를 믿게 하였다. 이렇게 처음에 시로 시작하는 작품입니다. 지금 오늘 4월 7일인데 7일 동안 읽어본 느낌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원 시인님의 그 약간 모습과는 다르게 되게 감성적인 글을 쓰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이원 시인님의 작품을 읽어봤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작품으로 읽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요것도 이제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2025년 제16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입니다. 요건 동네서점 에디션. 요거는 이제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매년 문학동네가 그 북클럽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바로 출간이 되고, 문학동네 북클럽이 시작하면 요게 이제 기본 도서로 들어가게 되는데 올해 이제 동네서점 에디션 책으로는 요런 디자인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점작 동네서점 에디션 중에서는 가장 이쁘게 나온 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의 작품을 보면은 대상 수상 작품 백온유 작가님의 반의 반의 반이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강보라님의 바우어의 정원, 그리고 서장원님의 리틀 프라이드, 그 다음에 성혜나님의 길티클럽 호랑이 만지기, 그 다음에 성혜령님의 원경이라고 있고요. 다음은 이희준님의 최애의 아이, 그리고 현호정님의 물결치는 몸, 떠다니는 혼이라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심사평이 한 요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심사평 써주신 분들 중에 이 김금희 소설가님이 써주신 백온유님의 반의 반의 반이라는 심사평이 있는데요. 정신적 혼수 상태를 잃고 있는 영실과 그의 딸 윤미, 그리고 손녀 현진의 이야기이다. 영실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5천만 원의 행방을 찾는 것이 주된 줄거리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가족이 유지되기 위해 각자 잃어버려야 했던 자기 인생의 한 모퉁이들과 만나게 된다. 가족의 주축이자 자랑이었던 영실이 사실은 자기 허영과 독선으로 외형을 겨우 유지해온 고립과 외로움에 굶주린 한 인간이었음을 밝혀내는 이 소설에는 안정적 문장과 전개,
생생한 인물 표현과 상황의 여러 면을 적고 접어 들여다보는 신중함까지 적어도 내가 소설에서 기대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대상 수상작을 선정하기에까지 오랜 토론과 숙고가 필요했지만 나는 새로움이란 훌륭한 작품 앞에서 독자들이 매번 느끼는 감탄이라는 생각에 집중했고 기꺼이 이 작품에 제지를 보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거고 매년 이슈가 되는 이 젊은 작가 수상집이었습니다. 다음 책은요, 이효리 작가의 소설집 브로콜리 펀치라는 작품이고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거는 표지가 기존 표지하고 좀 다른데요. 이거는 책발전소 에서 나온 그 독서 모임에 특별히 제작되어서 나온 한정판 커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리 님도 이제 젊은 작가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떠오르고 있는 작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브로콜리 펀치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이 작품 안에서는 빨간 열매, 둥둥, 브로콜리 펀치, 손톱 그림자, 외가리 클럽, 치즈 달과 비스코티, 평평한 세계, 이구아나와 나라는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속속무책 벌어지고 이상하고 다정한 우연들, 물음표와 느낌표로 가득 찬 이효리 유니버스의 맛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병모 소설가가 이제 추천해준 추천사를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나는 이 자리를 좀 더 진중하고 고상한 응원과 기대의 말로 채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엽록소가 넘치는 상상력에 광합성의 언어와 개성이 풍부한 인물 묘사를 비롯하여 그냥 오다 주었다 모드로 별것 아니라는 듯 투척하는 유머와 위트 또한 일품이어서 어느 쪽이로든 꼽을 수 있는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므로 그런데 이렇게 골고루 재미있는 소설을 본 이상 폼이 있는 표현을 내려놓고 약을 팔아야만 하겠다. 됐으니까 일단 한번 잡숴봐. 이 빨간 열매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천해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브로콜리 펀치의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에서 깨어 휴대폰을 보니 두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하나는 원준의 오른손이 브로콜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필순 할머니 댁에 말자가 죽었다는 것이다. 나는 아직 뻑뻑한 눈을 꿈뻑이며 두 개의 문자를 왔다 갔다 읽었다 라고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했다는 이런 문자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걸로 시작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표지에도 브로콜리를 형상화한 이런 작품이 다음 작품은 이분도 이제 요즘에 이제 핫한 젊은 작가 중에 한 분이시죠. 조혜은 작가의 장편소설 입속 지느러미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한겨레 출판에서 이 턴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약간 장편소설이긴 한데요. 책도 조그마하고 두께도 그렇게 얇지 않아가지고 약간은 중편 소설에 가까운 소설 같습니다. 턴 시리즈 소설이 요즘에 굉장히 인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디자인도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사면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뜯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혜은 작가는 그 가장 유명한 시초가 되었던 책이 칵테일 러브 좀비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모전에서 굉장히 많은 상을 그리고 타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작가들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작가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분의 작품 중에서 저는 하나밖에 안 읽었나 봐요. 굉장히 머리에 많이 남았던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또 고전 작품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생각에 이렇게 고인물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작품들을 요즘에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에 나오는 부분을 조금 한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선영은 땡볕 아래서 머리를 바라보았다. 머리는 천연덕스럽게 그곳에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낚싯배에
배 앞머리에 덩그러니 놓인 넓은 냄비 안에 조리를 기다리는 생선머리처럼 얌전히,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벌써 시작하자마자 뭔가 으스스한 그런 시작 문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책도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요, 창비 출판사에서 나온 황정은 작가님의 일기라는 에세이집입니다. 요것도 기존에 나오고 있는 그 일기 디자인하고 살짝 다른데요. 이거는 창비 클럽아웃 시리즈였나? 아무튼 요것도 한정판으로 나왔던 그런 커버입니다. 황정은님은 백의 그림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또 작가이시기도 한데요. 이거는 2021년에 나왔던 그런 작품입니다. 책 속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 작가 황정은님의 첫 번째 에세이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생활 속에서도 피어나는 정원의 꽃들, 어린 조카가 그리고 간 낙서의 비밀을 탐구하는 작가의 모습 등 일상에서 길어올린 에피소드부터 아동학대, 사망사건, 목포항에서 본 세월호 등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두터운 상념까지 황정은의 마음속 지도가 폭넓게 그려지고 있다라는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가볍고 무거운 그런 글들이 담겨있는 작품인 것 같고요. 이 책도 아까 그 책과 더불어 이렇게 작은 사이즈, 거의 동일한 사이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조금 트렌디한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텍스트 힙에 부합하는 그런 책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요거는 레비톨 출판사에서 나온 정보라 작가의 연작 소설집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라는 작품입니다. 정보라 작가는 2022년 북커상 최종 후보자까지 올라가셨고 2023년 전미도서상 또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데모가 취미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정보라 작가가 포항에서 거주하시거든요. 포항에서 있는 소재로 해가지고 글을 쓰시겠다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이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라는 책입니다. SF 환상 문학을 쓰시는 작가이십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그 출판사에서는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 인물들의 코믹한 행보와 분노가 가득한 속사포렛 같은 문체를 따라 읽다 보면 절대 웃음이 터지지만 작가가 겨냥하는 주제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고 처분과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무시하는 시설, 작은 나라의 이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21세기 제국주의, 잔인한 해양 생태 파괴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지면서 이에 맞서 조금씩 세계의 변화를 만들어온 사람들의 용기 있는 걸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해산물을 통해서 그런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정보라 작가가 취미가 데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이런 책도 있습니다. 아무튼 데모라고 하는 책이고요. 요거는 위고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아무튼 시리즈 중에서 하나고요. 정보라 작가의 이 취미 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나는 데모하러 나가서 동지들을 실제로 보면서 실제로 땅을 딛고 같이 행진하는 것을 좋아한다. 글자 그대로 걸을 때마다 조금 더 좋은 세상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2020년 여름 국회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모체 투지를 하러 갔을 때 확성기를 든 어떤 사람이 차별은 꼭 필요하다며 사람은 차별을 당해야만 노력해서 극복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삶은 형벌이 아니다. 게다가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나 가족 상황 등은 내가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기본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노력이라기보다는 차별로 인해 소모되는 비용일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삶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책입니다. 정보라 작가의 작품을 보시고 이런
쉽게 쓰여졌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품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굉장히 묵직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묵직한 작품들이 이런 실제 정보라 작가의 삶 속에서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라 작가님 약간 궁금하신 분들은 요 아무튼 데모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요거는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조르주 페렉의 사물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펭귄 클래식 코리아에서만 나왔던 번역본이 이 펭귄에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 원래 나왔던 조르주 페렉의 사물들 이 펭귄 클래식 요 책하고 요 책이 리커버돼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두 책 다 그 절판이 돼가지고 구할 수가 없다가 요번에 이제 웅진지식하우스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책도 요즘의 디자인으로 해서 나온 책입니다. 이렇게 조르주 페렉의 사진도 들어있고요. 뒤에 이제 롤랑 바트르가 이렇게 추천사를 써줬는데요. 불을 꿈꾸는 상상 속에 녹여낸 빈곤함, 진정 아름다운 소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처음 시작하는 문장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먼저 높고 좁게 난 긴 복도를 따라 깔린 잿빛 카펫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밝은색 패널을 이어 만든 벽에 구릿빛 꺽쇠가 반짝일 것이다. 벽에는 앱섬의 우승마 썬더버드, 외륜선 빌드 몽트로호와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차를 찍어낸 판화 3점이 줄지어 걸려있고 뒤에 곁이 훤히 드러난 짙은색 굵은 나무꼬리가 달린 가죽 걸개가 조금만 건드려도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걸려있을 것이다. 이쯤에서 복도에 깔린 카펫 대신 노란색에 가까운 마루가 나타나고 그 위로 빛바랜 양탄자 3장이 군데군데 깔린 것이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20세기 프랑스 문단의 천재 악동으로 뽑히는 조르주 페렉의 작품 사물들은 20을 갓 넘은 실비와 제롬이 학생 신분을 떠나서 사회에 진입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소설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 프랑스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보고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의 사회성을 압축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도시적 감수성을 절제된 언어로 표현한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클래식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지극히 현대적이며 소설적 재미를 잃지 않는 감각적인 글쓰기는 오직 페렉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펭귄북스 거랑 봤더니 이 펭귄북스에서도 이 김명숙 님이 번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같은 번역자분이 쓰신 거고 같은 번역이네요. 그래서 이 펭귄북스 거랑 요거랑 동일한 책이네요. 그래서 기존에 이게 절판이 됐기 때문에 못 구했는데 이렇게 다시 새로운 표지로 갈아가지고 다른 출판사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매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다산북스에서 나온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작품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요번에 이제 줄리언 반스의 리커버 버전이 나오면서 새로 커버가 바뀌어서 나온 책입니다. 맨부커상 수상 작품이고요. 그리고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영화도 나왔었는데 그 영화의 원작입니다. 김현수 소설가님이 추천의 말을 써주셨어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분량의 소설이지만 이 작품에는 한 소설가가 평생 뒤쫓은 주제가 담겨있다. 무거운 주제에 비해서 소설이 잘 읽히는 까닭은 최종적인 종말의 의미는 소설을 다 읽어야지 밝혀지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종말이 찾아온다는 점에서 모든 인생은 교훈적이다. 종말의 관점에서 다시 인생을 되짚어보면 모든 건 원인과 결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테니까. 마치 마지막 장면을 염두에 두고 정교하게 쓰인 소설을 읽을 때처럼.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그런 소설이다. 죽을 때야
그 의미를 완전히 드러내는 우리 인생을 닮았다. 150페이지짜리 이 소설을 두고 줄리언 반스는 나는 이 작품이 300페이지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건 꼭 인생에 대한 비유처럼 들린다. 마지막 순간 이 인생의 의미가 드러날 때 우리는 한 번 더 이 인생을 살아갈 테니까 라고 써주셨습니다. 요거는 저희 독서 모임에서 지금 2주 동안 읽게 될 작품이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책도 요거는 이제 신간소설인데요. 요거는 이유리 작가의 하트세이버라는 작품이고 북다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보면 굉장히 얇은데요. 요거는 북다 출판사에서 달달북다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이 단편 책인데요. 그래서 책 금액도 6,500원으로 저렴하게 나온 책입니다. 이 10번째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유리 작가의 그 브로콜리 펀치 있잖아요. 그거를 쓰신 유명한 작가이신데 이 작품에서는 일상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사건, 사랑, 이 로맨스와 비일상을 키워드로 하여서 연애 매칭 업체 하트세이버라는 특별한 소재로 변수 없는 사랑에 대한 수상하고 명랑한 실험을 펼친다고 합니다. 꽃집을 운영하는 주인공 혜인은 주간 행사처럼 매주 다투던 전 남친과 헤어진 날 밤 SNS에서 하트세이버 광고를 본다. 하트세이버는 피 한 방울로 성향과 취향이 꼭 맞는 운명의 상대를 찾아주는 연애 매칭 업체로 혜인은 더 이상 시간도 감정도 낭비하지 않고 잘 맞는 짝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홀리듯 주문 버튼을 누른다라고 시작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매칭, 남자와 여자를 매칭시켜주는 그런 표지 같고요. 이건 사랑을 표시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단편이라서 금방 읽을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은요. 이것도 이 해피북스투유에서 보내주신 책이고요. 레이첼 웰스의 장편 소설이라고 합니다. 알피는 가족이 필요해 라는 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또 기르고 있어가지고 이 해피북스투유에서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받은 책입니다. 이 책이 미국과 일본에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 미국과 일본의 이 집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이 힐링 소설로 유명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온 거고요. 이 작품은 작고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인간들의 삶에 끼어들어서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감명 깊은 소설이라고 합니다. 알피는 가족이 필요해 주인공 알피는 세상을 떠난 주인과 이별을 한 후 새로운 세상으로 뛰어들고 우연히 4개의 다른 가정에 발을 들이면서 그들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어주기 시작한다. 안전하고 포근했던 곳에서 함께 지낸 첫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묻어두고 알피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인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자신의 양생을 위해서 기꺼이 새로운 세상으로 몸을 내던진다 라는 작품이고 어느 정도는 스토리를 유추해 볼 만한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고양이를 기르고 있어서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비교적 그렇게 두껍지 않은 작품, 봄에 이제 읽어보기 괜찮은 작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서점이나 인터넷에 이렇게 뒤적뒤적 하시다가 제가 이야기 드린 이 책들 관심 있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들은 읽어보신 분들은 또 댓글로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북스였습니다. 안녕.